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지금 리플의 소송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는데 이제 3월 달에 리플의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금 미국 CPI가 새벽에 이제 6.4%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예측치는 6.2%였는데 조금 이제 우상향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그 YOY로 봤을 때 미국의 CPI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이 환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쉘터 부분 이 부분이 0.7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CPI에서 좀 높게 나타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과 이제 에너지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파가 오면서 이 부분이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쉘터 부분 같은 경우는 CPI가 이제 지표가 후행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나오는 지표들을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쉘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꺾여 있는 추세예요. 그래 꺾여 있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 CPI에 1월달 CPI에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0.7로 나타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CPI 발표들은 이 쉘터가 꺾인 걸 반영이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CPI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나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나 자산 시장이 거기에 환호를 해가지고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바른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CPI 발표가 있고 나서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더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CPI 발표 전에 있었던 이제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2023년도에 점진적인 상향을 할 때 이제 조정 구간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조정 구간에 이제 좋은 매집 타이밍이었다.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CVD 자료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고래들이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갈색 고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일으키는 매집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지금 빨간 고래도 같이 이제 매집을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뭐 리테일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황색 리테일들도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고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매집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이 어제 CPI 발표 이후에 계속 매집하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이제 CVD 자료로 나타났다. 21.5K에서 사라졌던 매물대는 다시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21.8K 있던 매도벽 이 부분은 어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으면서 22K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도벽도 모두 뚫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고래들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살짝 움직였었는데 그 뒤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나 전체 자산 시장에서는 CPI 발표가 이후에 이제 그 환호성이 일어나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 근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이제 있을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1970년대 자료를 보면은 지금 보면 이제 이때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거든요. 꺾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이때 잠깐 시장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고 자산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추세라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꺾이고 나면은 그 기간이 다시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3년이 넘는 거의 4년의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시간에는
자산 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부정적으로 2년 동안 이제 꺾이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도 맞지만 자산 시장에서는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탐구를 해야 되고, 이 4년이면은 비트코인에 한번 하락장이 왔다 불장이 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기회에 맞춰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추세가 꺾이고 다시 올라가는 그 텀도 역사적으로 3년에서 4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이어가지고 불장이 한번 올 수 있는 충분히 긴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 자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2023년도에는 우상향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인플레이션의 이 추세도 저는 거기에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겠지만 이제 우상향을 할 거고, 2024년도 5년도에는 이제 불장이 오면서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하락장이 올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는 저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굉장히 총동원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 추세가 꺾이는 이 지점이 지금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왜 리플의 소송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리플 소송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SEC에서 리플에 이제 기소를 했죠. 어떤 이유로 기소를 했냐면은 리플이 이제 미등록 증권이다라는 이유로 리플만 기소를 했어요. 리플만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3년 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하게 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SEC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규제 이슈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규제 이슈의 플러스로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규제가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SEC가 기준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지금 STO 얘기하면서 제가 정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증권 토큰 증권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STO에 가지고 있는 나오는 증권성 토큰과 이 토큰 증권은 다른 건데,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 토큰들 거래가 되고 있는 토큰들도 증권 토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이런 가산 자산이 증권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 TF를 구성하겠다. 근데 언제? 3월 달에. 3월 달부터 이거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3월 달일까요? 여러분들. 리플의 약식 소송이 3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 그다음에 금융위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참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뉴스 기사도 나왔고, 보면은 이제 토큰 증권 규정에 3월 리플 소송 참고한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런 규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완전히 돼야 이제 불장에 이제 족쇄를 풀고 후쭉 날아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리플 소송이 이게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증권 토큰이라고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이 소송이 끝나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나 이런 코인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리플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을 대표해가지고 이런 SEC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 올라가고 계속 발목이 잡혀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지금 이 알트코인을 대표하고 있는 리플의 소송이 앞으로 있을 규제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아예 이 부분을 참고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디지털 자산 연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딥하게 파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리플의 소송이 리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뭐 리플 홀더분들 한국에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리플이 가격이 많이 안 오르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리또속이라 그러면서 밈처럼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리플은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정말 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리플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 3월 달의 소송은 리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되고요. 리플이 이 족쇄를 풀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펀더멘탈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리플이 왜 SEC 소송을 하냐면은 리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서 이제 결제 전체적인 모듈이 될 거다라고 이제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결제망을 가지고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결제망이 지금 글로벌로 가지고 있는 스위프트 체제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1970년대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아직도 쓰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데 이 리플이나 이런 결제 모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퍼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기관에서는 이런 결제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소를 하고 소송을 하면서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중에 지금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직불카드가 40개국에서 출시 예정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전통에 있는 레가시 금융과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혁신적으로 나오는 금융이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리플이 기소가 됐고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규제의 틀 안에 이제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크립토가 발전할 걸 믿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리플이 리또 속이고 리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할 게 아니라 이 시장 전체를 저희가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뭐 리플을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가 아니라 이런 상징성이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뒤에 저희가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락장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홀딩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2015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하락장일 때 나타났던 모습이 지금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호들러들이 점점점 줄어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을 호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홀드하고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저희 동지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도는 완연한 상승이 있는 상승장을 준비하는 단계의 그런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표적으로 변한 게 있으면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건데 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아직은 변한 게 없고 그렇게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완연한 상승을 준비하는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